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새로운 스포츠의 세계로 한 걸음 다가서는 금요일 저녁은 어떠신가요? 테란의 황제 임요한, 폭풍저그 홍진호, 천재 테란 이윤열에 이어서 롤의 전설 페이커를 탄생시키며 어느덧 게임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정신적인 능력을 겨루는 스포츠로 구분되고, 그래서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까지 채택이 된 e스포츠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볼까 합니다. 특히 올해는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롤드컵이 국내 개최를 앞두고 있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을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이제는 방구석 취미가 아닌 전 세계인이 즐기는 화합의 장이자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e스포츠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스포츠가 준비한 운동 클래스 스핀오프 e스포츠 클래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용감하게 파도에 맞서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박수를 제발. 스포츠가 준비한 운동 클래스 스핀오프 e스포츠 클래스 리그 오브 레전드 롤 입문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롤에 대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볼 예정인데요. 기초 지식은 물론이고 다양한 정보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롤 전문가 안수민 매니저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안수민 씨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잠깐 뒤로 미루고요. 이 시간 저와 함께 롤을 배우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 있다고 그래서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축구만큼이나 롤을 좋아한다고 알려진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제가 라디오 하러 오면 딱 그 시간이 국내 롤 프로리그 하는 시간이라서. 아, 그래요? 제가 녹음 직전까지 늘 이제 휴대전화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PD님이 요즘 알아요? 그러더니 네. 이걸 하자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거라서 네. 제가 오늘 약간 배우는 입장에 게스트, 패널 네. 그런 입장으로 한번 앉아보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롤에 대해서 진짜 몰라요. 예, 잘 거의 모른다고 보시면 되고, 김정용 기자도 롤 입문자라고 들었어요. 팬 정도? 팬 정도. 네. 그냥 좋아하는 사람. 네. 애호가. 네네. 이 정도니까 아마. 그리고 저희 스포츠 주 시청층에 계신 KBS 1라디오 시청층 분들이 롤에 대해서 잘 모르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입문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민 씨를 제가 오늘 모시고 롤 전문가라고까지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직접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일단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이제 대한민국 프로리그인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이제 LCK라고도 하죠. 이제 거기에 파트너사인 프레임 글로벌 스포티즌에서 일을 하고 있고, 네네. 지금 이전에는 e스포츠 기자로도 이제 활동하면서 다양한 인터뷰나 이제 경기 기사 위주로 많이 작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게임과 e스포츠를 또 많이 좋아해서 좀 되게 e스포츠 팬이었는데 좀 성공한 덕후? 성덕이군요. 요즘 말로. 네. 예. 네. 안수민 매니저가 e스포츠 책까지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책인가요? 이게 크로스 e스포츠라는 책인데, 네. 이게 e스포츠의 이제 가치와 이제 미래 산업 전망 등을 보는, 이렇게 알 수 있는 책이고, 그리고 그 안에 전 프로게이머들, 다양한 종목에서 활동했던 선수들의 인터뷰도 담겨져 있고, 이제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캐스터님의 인터뷰도 있어서 이제 e스포츠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산업인지 좀 알려주고자 그런 책에 참여를 했었고, 네, 그랬습니다. e스포츠 현재 입고 계신 거 옷에 스태프라고 써 있는데, 네. 저거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된 일 하실 때 실제로 입고 계신 작업복을 입고 오신 작업복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작년에 5월에 한국에서 미드시즌 인비테이셔널이라고 이제 국제 대회가 열렸어요. 이게 부산에서 개최가 됐었는데 그때 부산에서 일을 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계자 이거죠. 네, 대회 그쵸. 관계자. 관계자고. 예, 근데 그때는 약간 여름이 가까워질 때였는데 후드를 주셔가지고 그러네요. 아끼다가 여름에 후드를. 네. 그렇군요. 뭐 열심히 땀 내면서 일해라.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래도 입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입다가 오늘 요번에 입었습니다. 네. 네. 그 e스포츠에 대한 뭐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미래까지 뭐 조망하는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 뭐 e스포츠와 인연 당연히 이제 게임을 좋아하신 것부터 시작을 했겠죠? 네, 그렇죠. 약간 저는 진짜 기억나는 게 8살, 9살 때 이제 포트리스라는 게임으로 진짜 그때 아버지가 PC방에 데려가서 아이디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야, 그때 이제 시작을 했죠. 좋은 아빠네요. 요즘 프로게이머들 얘기 들어보면 네. 아빠 따라서 게임하다가 혹은 아빠가 오히려 지원해줘서 프로게이머가 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김정용 기자는 그러면 이제 롤 입문자라고 하셨는데 롤로 e스포츠 입문한 건 아니죠? 그 전에도 뭐 이것저것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즐겨 했던 게임은 네. 저는 그 손이 굉장히 느려서 네. 주로 턴제 게임, 그러니까 뭐 삼국지, 네네네. 천천히 할 수 있는 거 그쵸, 이런 걸 그쵸. 주로 좋아했었고 이제 e스포츠라고 하면 직접 즐기는 게임보다는 이제 프로화가 된 이제 우리가 관전하는 스포츠 형태가 됐을 때 보통 e스포츠라고 부른다고 본다면 네. e스포츠가 국내에서 이제 태동했을 때가 그 스타크래프트 때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텐데 쌈장 이기석. 네, 네. 시작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임요한, 홍진호 네. 이런 분들이 활약할 때 그때 딱 제가 이제 한창 즐겨봤던 그런 나이고 그 세대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중에서도 요즘 뭐 이제 가장 커다란 e스포츠 리그라고 볼 수 있겠죠. 리그 오브 레전드, 줄여서 이제 롤이라고 부르는 e스포츠의 입문편을 오늘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그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 어떤 게임이고 어떤 종목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롤 자체가 e스포츠 하나의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MOBA 장르라고 이제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배틀 아레나라고 네. 해서 이제 5명의 선수 또는 뭐 플레이어들이 네. 각 팀의 상대 팀의 이제 각 팀의 넥서스를 지키고 상대 팀의 이제 넥서스를 부시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그 안에서 킬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데이터가 발생하면서 우리 팀에 유리해지는 상황이 나오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건 다 중요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의 넥서스를 부시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네. 결국 이제 두 팀이 맞붙는데 상대편의 넥서스, 이 기지, 네. 본부를 네. 부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맵 플레이할 수 있는 지도가 있으면 네. 양쪽 끝에 넥서스라고 부르는 이름의 건물이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5명이 자기 편 넥서스 앞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땅 떠먹기처럼 자기 지역을 넓혀가고 또 상대방의 어떤 캐릭터를 뭐 키를 내고 뭐 지역을 점거하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넓혀가서 결국 상대의 넥서스를 부수면 승리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한 경기 하는데 한 뭐 짧으면 15분, 짧으면 15분, 길면 한 4-50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본부 기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막 여러 가지 건물들도 있고 네네. 그런 것들 뭐 점령하기도 하고 막 땅 따먹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뭐 상대 건물을 부수고 네. 뭐 또 이제 중간에 있는 중립 건물을 차지하면서 뭐 또 이득을 보기도 하고 뭐 그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이제 한 팀은 각각의 팀은 5명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이 5명이 다 역할이 다른가요? 네, 역할이 다 다르고 네. 탑, 정글, 미드, 바텀, 서포터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 바텀이 이제 원거리 딜러라고도 불렀었는데요. 네. 요즘에는 이게 그런 뭐 메타라고 하는데 그게 약간 뭐 예를 들어서 흐름 그날 그 시기에 뭐 불리는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네네. 이제 그렇게 해서 바텀이라고도 많이 불려요. 그래서 이제 탑은 이제 소환사의 협곡이 이제 그 맵 이름인데 그 상단에 이제 위치한 분들을 이제 탑 라이너라고 네네. 부르고요. 이제 정글 이제 중간 맵 곳곳에 있는 몬스터를 잡으면서 성장을 하고 같은 팀들을 도와주는 같은 팀의 라인에 개입을 하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정글러라고도 합니다. 네. 이제 그리고 미드 라이너는 이제 맵 중앙에 위치한 이제 선수들 또는 플레이어들을 말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겠네요. 네, 네, 뭐 네. 그런 느낌이죠. 네. 네. 약간 그런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바텀에서 원거리 딜러, 서포터로 나눠지는데 원거리 딜러는 이제 기본 공격을 통해서 원거리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네. 챔피언들이 주로 가고요. 그리고 서포터는 이제 그런 원거리 딜러의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은 포지션입니다. 각각의 역할이 진짜 딱 바로 나뉘어져 있네요. 그러면은 그 이 5가지의 역할을 각각 플레이어들의 실력에 따라서 서로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게 나뉘나요? 이게 실력에 따라 나눠지지는 않고요. 네. 이게 뭔가 사람들도 모두
뭐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처음 시작하는 단계 때 뭐 누구나 잘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 할 때 롤을 관심이 있고 재밌게 하고 싶어서 고른 챔피언이 예를 들어서 탑 라인을 가는 챔피언이다. 네. 그러면 이제 본인도 이제 탑 라인에서 많이 연습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주 포지션은 탑 라이너가 되고 그러다가 뭔가 안 맞는 것 같으면 다른 라인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다가 본인 적성에 맞는 걸 이제 찾는 거죠. 그렇게 처음에 자기 적성이나 능력에 따라서 이제 캐릭터가 결정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네. 김종용 기자는 어떤 역할을 맡으세요? 저는 서포터 합니다. 서포터. 네, 서포터는 아까 말씀해주신 역할들 중에서 네. 지원하는 역할이거든요. 네. 다른 장르의 게임에도 뭐 이제 힐이나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동료들을 지원해준 역할이 많이 있는데 그런 류의 역할이고 저처럼 이제 많은 나이에 입문한 사람들이 네. 손이 느려도 네. 지능적으로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기도 하고 그리고 안수미해준 말씀대로 처음에 이걸로 시작했어요. 방송인 하하 씨도 네. 그 본인 컨텐츠에서 이걸 입문하는 걸 하셨었는데 네. 서포터부터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입문해서 맛을 보고 이제 다른 적성인 포지션으로 옮길 수도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뭐 입문하기 쉬운 뭐 포지션 뭐 이런 네. 것들이 있나요? 입문하기 쉬운 포지션이요. 네, 만약에 내가 리그 오브 레전드를 내일 가서 할 거예요. 네. 처음에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장 좀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글 아니면 서포터를 추천합니다. 이게 왜냐면 탑이나 미드, 바텀, 뭐 원거리 딜러 이건 되게 데미지를 좀 많이 줘야 되고 되게 영향을 주는 챔피언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초반 단계가 중요한데 초반 단계에서는 이제 상대방과 1대1로 붙어요. 네네. 1대1로 붙는데 거기서 CS 뭐 어떤 몬스터들이 나오는데 그 몬스터를 잡으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피도 낮춰야 되고 그리고 또 뭐 다른 아군의 도움에 또 호응도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한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서포터 같은 역할은 일단 본인이 미니언을 먹거나 어떤 세부적인 세세한 역할을 그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일단 넓게 맵을 볼 수 있고 일단 게임을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그럼 서포터를 하면서 맵을 넓게 보면서 이제 조금 흐름을 알면서 배워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도 게임 시작하면 서포터 할 것 같은데 그 PC 방비 대신 내주는 서포터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그 서포터요? 네, 아무래도 하다 금전적인 서포터. 회식 지원 서포터. 회식 지원 뭐 이렇게 고생했다, 뭐 이렇게 음료수 먹을래, 뭐 이렇게. 그러면은 보통 그 사람들이 기피하는 포지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피한다기보다는요. 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구나 어렵고 그런데 뭐 복잡하게 미드라이너라든지 뭐 탑라이너, 바텀, 뭐 정글 뭐 솔직히 다 깊게 들어가면 다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기피한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처음에 시작한 챔피언과 그 포지션에 따라서 그냥 가는 거지 기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롤을 시작하기 전에 좀 미리 알아두면 좋을 법한 용어들이나 뭐 규칙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이게 롤을 하면서 아마 되게 많이 뭐 친구들이든 이제 주변 사람들 유튜브든 대회 해설 중계진들이든 되게 쓰는 용어들이 많은데요. 거기서 이제 AD와 AP가 있습니다. AD와 AP. 네, 거기서 이제 AD는 어택 데미지의 줄임말로 이게 물리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물리 공격. AD 어택 데미지. 예. 네, 한마디로 뭐 말 그대로 그냥 뭐 때리거나 물리 공격, 네, 주먹으로 물리 때린다, 공격. 칼로 몽둥이로 때린다. 때린다. 네. 근데 이제 AP는 어빌리티 파워의 이제 약자로 주로 약간 마법. 네, 마법을 사용하는 주로 원거리. 그렇죠. 뭐 주로 원거리도 있고 근거리도 있고. 네. 또 어떤 단어들이 또 있을까요? 그 외에는 이제 또 라인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라인이 이제 그 맵에 3개의 라인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탑 라이너, 미드 라이너, 그리고 바텀 라이너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간에 이제 그 아군에서 나오는 병사들이 있어요. 그 병사들이 라인을 따라서 오는데 이제 거기를 라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맵을 또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여기 확실히 길이다 이런 것처럼 알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라인이라고 하고 그 라인에서 상대와 내가 1대1로 하거나 거기서 뭐 2대2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이제 라인전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경합하는 거를. 라인에서 맞붙는 전투를 라인전.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갱킹을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정글러라는 포지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글러라는 포지션은 그 라인에 가지 않고 맵 중간중간에 있는 몬스터를 잡고 아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정글러가 어떻게 도와주냐면 그 라인에 직접 본인이 중간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둘이
싸우고 있으면 중간에 개입을 하는데 이 개입을 갱킹이라고 하고요. 이 개입을 갱킹이라고 하고 뭐 다른 라인에 있는 라이너가 다른 라인에 개입을 하는 거는 로밍이라고 합니다. 다른 라인에 있는 사람이 그 라인으로 오는 정글러가 그 라인에 있지 않은 캐릭터가 오는 거는 갱킹. 네. 다른 라인에 있는 사람이 오는 거는 로밍. 네. 굉장히 이해가 빠르신데요? 이런 용어들이 다 그 공식 중계에서 쓰이는 용어인가요? 네, 공식 중계에서도 쓰이는 용어죠. 그럼 다 이제 그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기는 분들은 다 아는 거겠네요. 네, 다 알죠. 알겠습니다. 자, 뭐 롤 입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용어도 알아보고 좀 준비 과정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김정용 기자가 처음에 그 롤을 시작했을 때 그 입문자로서 시작하기 전에 제일 어려웠던 점은 뭐예요? 네, 전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네. 시작할 때 일단 시작하려고 봤더니 이게 이미 10년 이상 된 게임인데 그 예전 게임들은 보통 한번 출시된 뒤에는 그 게임의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이 요즘 게임이다 보니까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그렇죠. 계속 패치를 하면서 네. 매년 게임의 요소가 계속 추가가 돼서 특히 쓸 음. 수 있는 캐릭터의 종류가 처음에는 수십 개였는데 지금 160개가 넘습니다. 캐릭터 종류가 160개요? 네, 160개가 넘어요. 정확히 얘기해 지금 162개죠. 162개. 네. 그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할 거? 그 162개의 캐릭터가 그 물어보기 두렵습니다만 다 다른가요? 뭐 능력이라던가. 네, 다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네. 이게 약간의 진입 장벽이에요. 지금 그렇네요. 늦게 시작한 사람한테. 네. 그래서 자기가 하는 포지션에서 네네. 주로 많이 쓰는 캐릭터를 한 3-4개 정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게임을 잘 즐길 수 있게 되거든요. 와.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약간 진입 장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제 나이 많은 사람, 저 같은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기준으로 할 때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며칠을 해야 이제 어느 정도 게임을 알겠구나 싶게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2시간이면 3판 정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뭐 직장인들이 그렇게 2시간 이상을 쉽진 않죠. 네, 할애하기는 쉽지 않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2시간 정도 이제 3판 정도를 그래도 한 달 정도만 저는 해도 매일? 네, 매일. 근데 그 한 달이 고행이라는 건 아니고 고행은 아니죠. 네, 네. 고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일주일 동안도 재밌는데 3주차 정도 되면은 1주차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했구나 나중에 알게 되지만 처음에도 재미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실력대 있는 사람들이랑 게임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가정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고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육아를 하는 사람에게 그렇죠. 예. 더욱더 고행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거는 이제 그러면은 5-5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항상 5명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이 있는데 자동 매칭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실력에 맞는 그게 또 내부 데이터로 쌓인 저희는 뭐 볼 수는 없지만 내부 데이터로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맞는 실력대에 있는 플레이어들 10명이 모입니다. 네. 그럼 이제 내가 완전 하수 중에 최하수다 그러면 이 하수들만 딱 모아가지고 네, 하수들끼리 그렇죠. 네. 전국 어딘가에 있는 나와 실력이 비슷한 9명이 모이는 건데 예. 그래서 재밌는 일들이 있죠. 그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채팅에 저 어린인데 네. 엄마가 불러서 지금 못해요. 이러고 갑자기 그 캐릭터가 움직이지 않는다. 네. 이러면 이제 급한 그쵸. 어린이 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팀에 이제 제가 이제 40이 넘었는데 초등학교 2-3학년이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렇죠. 제 아들이 4학년인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처음에 입문을 해서 그 이제 수준을 점점 높여가면 여기에 또 이제 티어 등급이란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총 여기에 이제 9개의 등급이 있고요. 아이언,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 마스터, 그랜드마스터, 챌린저 이렇게 있습니다. 김종영 기자는 등급이 뭐예요? 저 브론즈입니다. 브론즈. 그러면 하위 한 3%? 하위 3%? 5%? 정확히 모르겠다면 그 정도. 제가 최하층. 오늘 시작하면 아이언인 거네요. 아니 오늘 시작하면 아이언도 못 되는 아이언도 못 돼요? 엄밀히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하면은 이제 배치가 됩니다. 철도 안 되고 모래가루 정도 되려나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언랭크드라고 합니다. 언랭크드.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안수민 매니저는 지금 어느 정도세요? 저는 지금은 이번 2023년 시즌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아직 골드에 있는데 플래티넘 정도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시즌이 시작할 때마다 자기 등급이 초기화되는 건가요? 네, 매년 초기화됩니다. 근데 전 시즌 성적을 약간 바탕으로 네. 새로운 등급을 배정해주고 다시 시작해요. 끊임없이 해야겠네요. 끊임없이 해도 되고 중간에 잠깐 쉬었다 해도 그 점수는 유지가 돼 있으니까요. 네. 이거 무슨 운동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계속 하루에 2시간씩
판단을 해야 이제 무슨 뭔지 알 것 같다라는 것도 그렇고 야 이거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은 그 내가 이제 뭐 아이언, 브론즈 그다음에 뭐였죠? 실버? 네네. 예, 뭐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뭐 이렇게 등급이 높아지려면 뭘 해야 돼요? 일단 처음 게임을 시작하면 1레벨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네. 1레벨부터 시작을 해서 그 랭크 게임을 할 수 있는 레벨이 30레벨이에요. 그래서 1레벨부터 30레벨까지는 이제 일반 게임이라고 불리는 게임을 해야 되고요. 그때 이제 약간 롤을 좀 배우고 롤에 좀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는 시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0레벨부터는 본인 의지에 따라서 랭크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랭크 게임의 첫 10게임이 이제 배치 게임이라고 해요. 이제 본인의 실력을 이 랭크에 배치한다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뭐 반배치고사 이런 느낌. 네, 맞아요. 배치고사. 네. 네. 그렇게 해서 10개의 게임을 마치면 이제 본인의 랭크가 주어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걸 위해서 뭐 승급하기 위해서 더 게임을 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매판 이기면 점수가 오르고 매판 지면 점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네. 가장 큰 틀에서는. 그러다 네. 보면 이제 점점 오르고 네. 오르다 보면은 이제 랭크전 아까 네. 말씀하셨던 나의 등급을 뭐 아이언에서 브론즈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게임을 하게 되고 이런 게임은 뭐 몇 게임을 해야 되나요? 보통 올리려면요? 네. 아니면 1레벨부터 30레벨까지? 아니 이제 그 랭크를 올리려면 승급전이요. 승격전? 승격전. 네. 예. 이제 승격전이 이제 그 골드, 브론즈 이 안에서도 그 4개의 등급이 또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골드라고 치면 골드 4에서 골드 1까지 일단 올리고 골드 1에서 그 플래티넘 윗단계로 승격을 하려면 그 100점까지 찍은 다음에 3판 2선승 약간 그러니까 3경기 중에 2경기만 승리하면 이제 승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와 이거는 일반 스포츠보다 더 치열하고 더 어려운데요? 약간 네, 전국에 이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전부 줄 세우게 되는 거라서 와. 네, 그 중에 대충 몇 등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일단은 좀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그 모든 스포츠에 사실 그 스포츠의 규칙 혹은 이제 스포츠에 따르는 규칙 외에 또 매너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서 있는 네. 이 스포츠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 리그 오브 레전드는 어떤 에티켓 같은 게 있나요? 약간 e스포츠라기보다는 이제 게임의 매너, 에티켓을 얘기해 보자면요. 일단 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중간에 보면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모든 그 플레이어분들이 겪어 보셨겠지만 중간에 포기를 하거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초등학교 2, 3학년 네. 학생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가야 돼서 멈춰 있는다거나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 같이 함께 잡힌 사람들이 9명의 다른 사람 여태까지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시간도 뺏는 거고 약간 그 게임의 재미를 느끼려면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부러 지게 한다든지 중간에 포기하는 유저들 때문에 이제 뭐 오히려 싫어질 수도 있겠죠. 싫어질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리하더라도 충분히 역전이 나오는 게임이거든요. 네. 저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치면 자괴감이 크게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지금까지 들은 설명으로만 보면요 정말 와 이거 손도 못 대겠네 이거 괜히 뭐 어설픈 마음으로 손댔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긴 한데 듣자 하니 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이 e스포츠를 1억 명 이상이 즐긴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는 건 진짜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매력이 있다는 건데 자 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스포츠가 준비한 운동 클래스 스피노프 e스포츠 클래스 리그 오브 레전드 롤 입문편 듣고 계십니다. 자 롤리그 LCK 파트너사 스포티진의 PR팀 안수민 매니저 그리고 롤 마니아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롤 마니아라기보다는 애호가 네. 뭐 마니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정말 그 아까 그 쉬어 오기 전에 1억 명 이상이 즐긴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많이 하나요? 네, 그렇죠. 이게 e스포츠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에서 e스포츠 이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가 가장 인기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지표도 이미 나오고 있고 네네. 이게 국내에서도 게임의 인기를 볼 수 있는 게 PC방 게임 지표거든요. PC방 게임 점유율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서 리그 오브 레전드가 이제 235주 동안 지금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235주 도대체 몇 년인가요? 2018년 7월 30일부터 현재까지니까요. 와, 대단하네요. 네, 4, 5년 됐죠. 자, 근데 아까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을 모르는 분들은 앞선 내용을 들으셨다면은 뭐야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해라고 하셨을 텐데 분명히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걸 거거든요. 무슨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게임인지 설명드린 거에서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인데 네. 그 리그 오브 레전드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묘사를 들으면 어떤 게임인지 그림이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현실이나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는 뭔가를 그대로 구현한 게 아니라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전 인기 있었던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 네네. 딱 묘사한 거고 뭐 흔히 하는 그 RPG 게임들은 어떤 용사의 모험을 네네, 묘사한 그렇죠. 거니까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MOBA 장르는 그 전략 게임과 RPG 같은 게임에서 재밌는 부분만 모아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뭔지 설명을 들으면 잘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데 해보면 그 두 가지 재미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더 재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현재 국내 리그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리그도 이제 굉장히 다양하고 본격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가 예. 이제 LCK가 1군 리그고요. 그 밑에 이제 1군, 네. 1부 리그. 네, 1군 예. 리그고 이제 LCK 챌린저스 리그가 2군 리그고 2부 리그. 네, 예. 그다음이 LCK 아카데미 시리즈. 이렇게 이게 3군 리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부, 2구 승강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야구처럼 1군, 2군이 있는 네. 그런 방식입니다. 네. 야, 대단해. 이 각 팀마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한 부마다 팀이 대략 몇 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나요? 그렇죠. 10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LCK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승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1부 리그, 2부 리그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2021년부터 프랜차이즈화가 되면서 약간 야구와 비슷하게 승강제가 폐지가 되고 이제 거기 10개 팀이 한 시즌을 치르고 이제 그 다음 시즌도 이제 그 10개 팀으로 가고 이제 2군 리그도 이제 그 팀에 2군 선수들이 참여하는. 다만 이제 그 안에 구성원만 이렇게 위로 아래로 내려가는.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프로리그네요. 네, 그렇죠. 네. 와.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롤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좀 친숙하고 널리 알려진 단어 자체가 페이커일 겁니다. 네, 이상혁 그렇죠. 선수. 예. 근데 페이커 선수만 해도 이제 노장 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2013년에 데뷔해서 네.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10년째를 맞이했거든요. 근데 LCK 롤 역사에서 지금 10년 동안 활동한 선수가 없었고 유일한가요? 네, 국내에서 와. 지금 유일하게 네. 유일하진 않습니다. 또 데프트 네. 김혁규라고 이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고요. 근데 노장 소리를 듣는다는 거는 약간 어느 정도의 기량이 떨어진다라고도 예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페이커 선수와 데프트 선수는 작년에 열린 이제 롤 월드 챔피언십이라고 롤드컵이라고도 하는 네네. 그런 대회가 있는데 거기 결승에서 맞붙기도 할 정도로 아직 좀 출중한 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이제 스포츠에서 사실 뭐 에이징 커브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상혁 선수가 올해 28. 네, 예, 맞습니다. 올해 28이면은 사실 운동 선수로는 거의 절정의 기량을 뽐낼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e스포츠에서는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네, e스포츠에서는 뭔가 이게 빠른 반응 속도를 요구하고 네. 이게 마우스와 키보드로 하고 그 상황에서 긴박한 순간에 빠르게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10대 이제 학생들이 되게 잘하고 프로를 준비하는 선수도 10대가 많죠. 그리고 이제 20대 초반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20대 초반이 어느 정도 프로를 10대에 데뷔를 하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20대 초중반이 전성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에이징 커브라는 에이징 커브라는 말을 페이커 데프트 선수가 좀 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작년에 그 세계 대회의 결승까지 올라갔던 선수들이니까 좀 옛말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신기합니다. 선수 생명이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또 일찍 시작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짧았는데 네네. 그게 이 종목의 특성이라고 그동안 생각해 왔지만 이 이상혁 김혁규 선수가 계속 이렇게 잘해준다면 네. 사실은 그 종목의 풍토 때문에 짧았던 거지 나이가 들어도 기량이 떨어지지 않는 선수들도 많이 있구나라고 증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저희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 롤드컵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이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언제 어디서 열리나요? 뭐 올해 이제 9월 중에 이제 열릴 거고요. 네. 9월에서 10월에 열릴 거고 한국에서 열리는데 아직 개최지 뭐 도시라든지 아직 세부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는 것과 그리고 대략적인 시기만 나왔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리그 오브 레전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겠네요. 그렇죠. 좋아하고 이제 좀 잘하는 선수들이 오겠죠. 와, 그럼 어마어마한 축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부분도 궁금했거든요. 사실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하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세계 최고 약간 프리미어 리그 라리가급 여기 축구로 있었구나. 따지면. 우리가 세계 최고인 리그가. 네, 그 정도로 이제 그리고 또 해외에서 네. 해외 팀들이 한국 선수들을 되게 영입을 많이 하려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EPL에서도 마찬가지 뭐 축구로 약간 비유를 하자면 네네.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이제 브라질 선수들이 기량이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선수들을 많이 영입하는 것처럼 한국 선수들을 해외 팀이 굉장히 많이 눈독을 들이고 있고 와. 많은 돈을 주면서 데려가고 있습니다. 축구로 치면은 우리나라에 뭐 호날두, 메시 다 있는 거네요. 다 네, 있죠. 그렇죠. 네, 페이커 선수가 그렇죠. 예. 네. 야, 지금 좀 뿌듯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올해 열릴 이 롤드컵 참가팀은 확정이 됐나요? 참가팀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올해가 이제 상반기 리그와 이제 각 지역별로 각 대륙별로 상반기 대회와 하반기 대회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 성적을 바탕으로 이제 월드 챔피언십 출전팀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참가팀 뭐 구체적인 팀은 당연히 안 나왔지만 그래도 22개 팀 정도가 참가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소식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도 이 리그 오브 레전드가 출전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번에 2018년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때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됐었다가 이번에 아예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죠. 그럼 이제 국가대표는 혹시 뽑혔나요? 국가대표는 작년에 뽑혔었습니다. 뽑혔었지만 이제 연기가 되는 바람에 네,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죠. 와, 자 그러면은 그 김정윤 기자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축구하고 e스포츠 이 아시안 게임에서 그 어느 쪽이 금메달을 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e스포츠가 네. 여러 종목이다라는 것부터 이제 청취자들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8개의 종목이 네.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e스포츠라는 카테고리 안에 금메달이 최대 8개가 네네.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리그 오브 레전드를 비롯해서 많이들 아실 만한 종목이라면 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하스스톤, 피파, 스트리트 파이터 등이 채택이 되어 있다고. 네. 네. 그 중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는 금바치죠. 굉장히 금이 유력하고 네. 못해도 은인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고. 그러니까 축구와 리그 오브 레전드를 비교하면 둘 다 한국이 유력한 금 후보인데. 네네. 리그 오브 레전드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축구는 한 판 한 판에 이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고 리그 오브 레전드는 아시아권에서 한국이 이변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아서. 그러면은 그 이제 미리 보는 뭐 롤드컵, 미리 보는 아시안 게임을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라이벌은 어딘가요? 가장 큰 라이벌은 중국입니다. 오, 네. 중국도 잘하나요? 이게 실제로 한국이 굉장히 잘했었어요. 네. 2017년까지만 해도 세계 대회를 그냥 5년 연속 먹을 정도로 굉장히 대단했는데 중국이 이제 약간 쫓아오면서 치고 올라오면서 2018년, 2019년, 2021년을 이제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또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때도 그룹 스테이지 이제 조별리그에서는 한국이 이겼는데 결승에서 둘이 만났는데 거기서 중국한테 지면서 대한민국이 아쉽게 은메달을 땄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중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만만치 않게 볼만한 상대네요. 예, 확실히 좀 방심할 만한 상대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라이벌이 있어요 또. 그렇죠. 예, 또 너무 쉬운 승리는 또 재미가 없기 때문에 중국과의 대결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롤에 대해서 잘 알아봤는데 그 마지막으로 안수민 매니저가 좀 롤 이제 e스포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롤과 e스포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쉽게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 아마 좀 많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뭐 축구나 야구나 이런 것처럼 직관적으로 누가 이기고 있다를 확실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려울 때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네네. 그 전까지 조금 이제 국내 리그 LCK라든지 또는 곧 열리는 롤 월드 챔피언십 또는 국제 대회 또 5월에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이 열리거든요. MSI라고 불리는 그걸 좀 보면서 재미를 느끼시고 좀 그렇게 한 뒤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보시면 더 대한민국을 응원하면서 즐겁게 보시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김정용 기자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는 뜻밖의 네. 축구가 아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즐겁고 또 영광이었고요. 네. 그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가 요즘 정말 네. 많이 쓰이는데 네네. 이것도 작년 말에 그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에서 처음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요? 네, 저 김혁규 선수의 인터뷰가 이제 전파가 되는 과정에서 거기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월드컵 16강 갔을 때 축구가 네. 김혁규 선수가 막 축구 기사에 나와서 인터뷰하고 막 그랬습니다. 야, 네,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 즈음에 이제 어떤 프로 스포츠로서 네. 보는 사람들에게 보기만 해도 흥분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거를 매년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재미를 붙이시면 그 어떤 기존 구기 종목 스포츠 못지않은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예전에 이제 그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때 그 e스포츠가 시범 종목에 채택된 거였을 때 이게 스포츠가 맞냐? 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오늘 저희 방송 함께 들으신 분들은 누가 봐도 스포츠구나라는 거를 명확하게 아실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안수민 매니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조금 관심을 갖고 한번 눈여겨 보신다면 올 한 해 벌어질 뭐 롤드컵 그리고 아시안 게임까지도 정말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스포츠가 준비한 운동 클래스 스피노프 e스포츠 클래스 리그 오브 레전드 롤 입문편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롤리그 LCK 파트너사 스포티즘 PR팀의 안수민 매니저 그리고 롤 애호가 포폴리스트 김종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스포츠는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